이게 외신이 아니었으면은 네. 그런 질문 받았으면 아마 막 화를 내거나 인터뷰를 그렇죠. 중간에 그만뒀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뭐 사전에 질문지를 뭐 받아서 네. 이런 질문을 빼라라고 이제 했거나 그렇겠죠. 뭐 네. 어떤 질문이 나왔어도 아마 굉장히 불쾌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게 나랑 뭔 상관이냐 그랬을 텐데 그렇죠. 그 좀 외국 언론이라고 또 이렇게 또 사대를 하는 거 아닌가. 좀 네, 어제 이야기부터 할까요? 외신 기자 클럽. 여러분 아시죠? 오늘 방송 제 11시 김동원의 하이파이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서울에 와 있는 해외 특파원이죠. 그러니까 뭐 워싱턴 타임즈, 뭐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뭐 여러 가지 미국 언론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한국을 취재하는 서울에 모여있는 외신 기자 클럽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했는데 당신은 위험 인물인가? 왜 주변에서 5명이나 죽었는데 데인저러스 맨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도 되는가? 라는 질문에 이재명의 답변이 화제가 됐습니다. 예, 답변의 시작은 허허라고 웃음을 짓는데 소민 교수님도 굉장히 의미 있게 주시를 해봤을 것 같은데 예,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 사안을? 예.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게 외신이 아니었으면은 네. 그런 질문 받았으면 아마 막 화를 내거나 인터뷰를 그렇죠. 중간에 그만뒀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뭐 사전에 질문지를 뭐 받아서 네. 이런 질문을 빼라라고 이제 했거나 그렇겠죠. 뭐 네. 어떤 질문이 나왔어도 아마 굉장히 불쾌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게 나랑 뭔 상관이냐 그랬을 텐데 그렇죠. 그 좀 외국 언론이라고 또 이렇게 또 사대를 하는 거 아닌가. 좀 너무 좀 약간 비겁한 모습입니다. 평상시에 우리 언론을 정말 무시하던 사람이 사실 그동안 이재명 대표 보인 맞습니다. 모습이 네. 기자들이 물었을 때 그냥 말없이 그냥 무시하고 가거나 기자를 밀치고 이런 적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사람이 예. 저렇게 순순히 다 대답하는 거 보고 그리고 마음에 안 들을 때는 네. 전화도 끊어버리고 했던 적도 그쵸, 있었죠. MBC한테 그렇게 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MBC한테 그랬었죠. 근데 네. 그런데도 이렇게 좀 대답한 거 보면, 예, 사대가 있다. 외국 사대주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예. 갑자기 이제 뭐, 사실 한 명 한 명 죽어갈 때에 대해서 뭐, 그렇게까지 애도를 하진 않았었어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그렇죠. 네. 어찌됐건 간에 안타까운 일이고, 이런 정도로, 이 정도 어떤 진정성을 보일 수 없는 그런 애도라고 해봤자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죠. 갑자기 안타깝다고 하니까 좀 뜬금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랬어요. 이게 나랑 뭔 상관이 있냐. 맞습니다. 맨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마치 검찰 때문에 죽었다고 하면서 안타까움을 표시하는데 사실 네. 검찰 때문에 죽었다는 말도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전용규 씨 같은 경우는 성남 FC 때문에 한 번 딱 불렀는데. 그렇죠. 어떻게 몇 네. 달 전에 부른 게 그게 사망의 원인이 된다면은 검찰이 어디 겁나서 누구 부릅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이 범죄와 관계된 사람들이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은 거면 사실 자기 탓을 해야 되는데, 이 모조리 검찰 탓을 하니, 이게 좀, 그것도 한두 번이지, 이게 먹히겠습니까? 그렇죠. 그 중에 이제 물론, 대동맥 파열로 이제 돌아가신 이병철 씨 같은, 그러니까 변호사비 대납 사건 그런 그렇죠. 것도 하나 있긴 하지만, 사실 그분 역시 고발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폭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도망 다니다가 그런 그렇죠. 일을 겪은 거거든요. 그분이 예. 집에 계시고 평화로운 세상이었으면 맞습니다. 절대 돌아가지 않으셨을 저 거예요. 양천구 목동에서 허름한 모텔에서 모텔 네. 침대에서 돌아가셨죠? 네, 그때 이제 주위에서 이렇게 가족이나 돌보는 사람이 있었으면 병원에 가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분인데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재명 대표한테 책임이 있는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도 그러니까 한 번은 우연이라고 쳐도 두 번까지도 우연으로 쳐도 세 번부터는 이건 도저히 우연일 수가 없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예. 그래서 이제 5번째 이제 사건 났을 때는 자기도 이제 좀 이게 너무했다 싶었는지 선친의 묘소 가지고 물타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나중에 이제 그게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좀 흐지부지 되는 그런 분위기긴 한데.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그때 예. 대변인하고 정청래, 이재명 셋이서 얼마나 이렇게 좀 격하게 성명서를 발표했는가. 사실 지금 보면 진짜 그렇게 별일도 아닌데. 그렇죠. 종중에서 기를 불어넣는다고 네. 예, 그게 죽일 살자가 아니라 기운 기자였다. 나중에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몰랐다고 하더라도 전 사실 그 말도 저는 믿기지 않지만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거 좀 돌의 글자라도 좀 검증해 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성명서를 발표해야 되는데 그게
3월 10일 밤에 이제 돌아가시고 3월 12일 아침에 갑자기 이제 그거를 일요일인가 그랬는데 갑자기 그걸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건 진짜 물타기였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갑자기 뭐 이제 이게 뭐 반의사 불벌죄라서 그러니까 무덤을 훼손하면은 이게 반의사 불벌죄가 돼서 뭐 무조건 어쨌든 간에 뭐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 갑자기 그때는 막 강력히 처벌해야 된다고 엄하게 처벌을 요구하더니 지금 네. 갑자기 그 뭐 선처를 요구하고 있으니 이게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 모양새가 빠집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네. 그게 사실 몰랐다. 저는 이재명이 몰랐다는 거에 가능성은 전혀 없다. 당연히 아는데 지금 우리 서민 교수님 말씀하신 물타기 성격. 그러고 지금 종중에서 오히려 자기의 기를 보호해 주려고 이 구멍을 뚫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파문이 잃은 상태에서도 아무 얘기도 안 한 저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 사이에 그러니까 전영수 씨 이제 사망 이후에 그 발표하기 전까지 이재명 대표가 선침 요소를 갔다 왔다면 네. 또 그렇게 말이 되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부터 이제 이걸 갖고 뭐 한번 써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겠죠. 네.